4세에서 9세 정도의 나이대에 다리가 아프거나 무릎, 발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엑스레이 한 장 찍어보고 정상이다라고 했다면은, 그러면서 이건 성장하느라 아프다, 성장통이다라고 진단한다면은 그 진단은 이게 정확한 진단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레그 플러스 이온 송진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장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어제 밤에도 한 2시간 정도, 한 40여 분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성장통의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만큼 성장통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성장통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은 성장통의 정의를 다 다르게 하고 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성장통,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성장통.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통의 나이가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게 이론인 건데, 급성장기가 아닌 나이에 성장통을 얘기하거든요. 성장통의 나이를 보면 보통 만 4세에서 8세, 4세에서 10세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는 급성장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장통을 그럼 설명하기 위한 다른 모델들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메카니컬 시오리라고 하는, 이게 뭔가 역학적 힘에 의해서 아프지 않은가 하는 이론인 건데, 거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과도하게 유연한 사람들, 성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팔꿈치를 펴보면 팔꿈치가 뒤로 꺾이는 분들이 있고, 무릎을 펴보면 무릎이 180도까지만 펴지는 게 아니고 무릎이 뒤로 쭉 뻗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에 이런 관절을 가진 경우는 특히 이제 관절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서 과유연한 관절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평발이라는 건 아이들 때 소아평발을 제대로 진단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발바닥을 보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은 만 8세, 9세가 되면서 점점 아치가 조금씩 생기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발바닥만 보고는 이 친구가 나중에 아치가 생길지 말지 미리 예측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뒤꿈치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뒤꿈치가 만약에 만 3세, 4세 정도에 요만큼 기울어 있다. 그러니까 수직에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거의 10도 이상 기울어 있다. 그러면 그건 그냥 그때부터 평발인 겁니다. 절대로 3, 4년 후에 이게 수직으로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치를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보고 진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깔창이나 맞춤형 발보조기를 통해서 금방금방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첫 번째로 관절이 과유연한지, 두 번째는 평발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 다른 이론으로는 또 이제 뼈의 건강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뼈의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는 뭐 골밀도 찍어보고 해야 되지만, 그러기보다는 비타민 D를 이제 투여해 보는 겁니다. 비타민 D를 먹여보시고 이제 뼈의 건강이 개선되면서 그런 통증이 줄어드는지, 실제로 그런 임상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 키 크느라 아픈 게 아니라 이 뼈가 빨리 피로를 느껴서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